시의원 중에 15명이 민주당이에요. 그렇게 권력을 다 몰아줬습니다. 그러면 그 권한을 가지고 혈세로 수천만 원씩의 봉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동원하지 말아라 이런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 막중한 시기에 왜 불법적 선거운동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단단히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이 경종을 울려줘야 됩니다. 레드카드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여러분 4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 전라도 광주에서 8명의 광주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한 명도 안 됐어요. 다 떨어뜨렸습니다. 시민들이. 왜 그러냐? 40년 동안 민주당만 밀어줬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전라도 광주에서 민주당은 간판만 달면 무조건 당선됐으니까. 그런데 맨날 부정부패나 일삼고 비리를 일삼으니까 시민들이 뿔이 난 겁니다. 화가 나서 민주당 의원들 다 떨어뜨리고 국민의당으로 다 갈아버렸죠. 그랬더니 광주의 민주당이 달라졌어요. 정말 시민들에게 소통하려고 그러고 정책 개발하려고 그러고. 저도 여기 세종민주당이 좀 품격 있고 정책 개발 능력 좀 있고 똑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당론만 따르지 말고 시장 눈치나 따르고 이해찬 당대표 눈치나 보는 게 아니라 저 이혁재와 정의당 세종시당과 시민 복지를 위해서 좀 건전하게 생산적 토론도 하고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이 안 돼요. 세우는 정책이 없고 내세우는 아젠다가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 시민들을 한결같이 밀어줬는데도 시민 복지는 꽝이고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엉망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해야죠. 이번엔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제1야당 김중로 후보로 바꿀까요? 여러분 TV토론 보셨잖아요. 김중로 후보 4년 동안 비례대표로 여기 내려와 있으면서 뭐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해요? 우물쭈물하다가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내 페이스북 보세요. 4년 동안 자기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 사람 아니 지금 세정보가 수문을 개방해 가지고 그나마 악취가 덜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살만해졌습니다. 그 전에 우리 강변에 사시는 주민들 악취 때문에 여름에는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 세정보 개방해 가지고 물이 흐르고 자연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막아서 무슨 금강을 개발한대요. 금강을. 그 악취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그건 답변을 못 합니다. 준비 안 된 어설픈 정책으로 무슨 금강 개발을 떠들고 있어요. 이명박 정권 넘버 다시 또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실력 있는 민생 정치 할 수 있는 사람 뽑아주십시오. 저는 우리 노회찬 국회의원님과 함께 7년 전에 정의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적적으로 일했던 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아시죠?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10년까지 돼갖고 환산 보증금 이내에서는 10년 동안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수수료 얼마나 부담이 컸습니까? 그거 매출 2억 원 이하 구간의 중소자영업자들에게 거의 수수료 부담 없앴습니다. 이거 큰 당들이 한 게 아닙니다. 정의당에서 한 거예요. 친환경 무상급식 누가 주장했습니까? 정의당에서 먼저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의당의 민생 정책을 제가 이번하고 함께 실천하면서 만들어왔던 사람이고 우리 심상정 대표와는 사무총장 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여기 세종시 와서도 여기 민주당 시의원 국회의원들 시장 관심도 두지 않는 서민들의 눈물과 아픔 그거 발벗고 나선 사람이 접니다. 여기 세종시에 임대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1만 세대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1만 세대 달하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점이 다가왔어요. 공공임대는 지금 LH로부터 분양받고
민간 임대는 건설사나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을 받습니다. 만 가구면은 한 3만 명 될 거 아닙니까? 세종시민의 한 10분의 1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세요? LH에서는 분양가를 원래 2억도 안 하던 아파트를 지금 5년 지나서 자 3억 4억 내놔라, 아파트 시세 올랐으니까,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들 상대로 집 장사를 하는 거죠, LH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인데 주민들한테 적당히 이익을 취해야지, 그렇게 폭리를 취하면 돼, 집 장사를 하면 돼, 이러면서 호통을 쳐야 될 게 누구냐? 그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이해찬 의원 지난 4년 전에 우리가 무소속으로 당선시켜줬잖아요. 압도적으로. 정치 낭인 대표할 사람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 세종시를 만드는 노무현 대통령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해찬 당선시켜줬는데 4년 동안 얼굴 한번 비쳤습니까? 안 비쳤죠. 상황 노릇했죠. 민주당에서. 도담동 싱싱장터 앞에 가면요, 이해찬 의원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간판이 안 걸려 있습니다. 제가 사무총장 하면서 전국 광역시도 전국에 있는 선거운동 지원으로 다 다녀봐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특히 지역구에 간판 안 걸린 국회의원 사무실은 이해찬밖에 없어요. 이해찬 의원밖에. 왜 안 걸었습니까? 간판을. 시민들 찾아오는 거 귀찮으니까, 시민들 민원 받는 거 싫으니까 안 걸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국정을 논하고 큰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아예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시민의 살림살이도 외면하고 시민의 서글픈 사연 외면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국가고 국민의 삶 속에 법이 있고 국민의 삶 속에 정책이 있는 겁니다. 그걸 외면해서 어떻게 정책을 만듭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세종시의 민주당이 다 똑같아요. 시민들 눈치 안 보고 시민들과 불통하고 오로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당리당략만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 이제 시민들이 심판할 때가 됐습니다. 기호1고 집권 여당에서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홍성구 후보 떠들고 다니대요.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국회의원이 지금 이해찬 의원이에요. 세종시에 이미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지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 달라졌어요? 저녁에 술 한잔 마시고 택시 타려면 택시가 없어요. 택시가. 카카오콜 5,000원 더 내야지 택시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국토부 규제를 풀어주면 돼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국토부 장관 불러서 세종시는 성장하는 특별도시니까 이거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줍니다. 왜 안 풀어줍니까? 안 하는 거죠. 밤늦게 택시 타고 집에 가는 사람, 그런 가슴 아픈 사연, 5,000원 더 내는 서민들의 그 사연을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세종시에 여러분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보세요. 길거리 옆에 갓길이 없어요. 갓길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다 불법 주정차 하죠. 여러분, 아들이 집에서 공부하다가 김밥 한 줄 사달라고 그러면은 그 김밥집에 주차장 찾으려고 뺑뺑 돌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냥 가게 됩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살래도 주정차를 못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갓길 좀 만들어더라. 자영업자들도 아니 우리 장사 좀 하게, 크게 교통체증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소담동 이런 데 가면 인도폭이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 넓은데 좀 여기다가 가로등 옮기고 가로수 옮겨서 왜 갓길을 못 만들어요? 옮기는데 돈 들죠. 그러나 한번 갓길에 만들어 놓으면 세종시 100년 200년 망할 때까지 그 갓길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한번 잘못해놓고 자기네들이 못 바꾸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행복청한테 따지고 바꾸라고 질타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국회의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4년 동안. 여러분, 교통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도 4년 전에 KTX 세종역, ITX 세종역 만들겠다고 누가 공약했어요? 이해찬, 이춘희 시장 다 공약했지 않습니까? 뭐가 바뀐 게 있습니까? 공약 이행 하나도 안 됐어요. 집권당 대표라고 또 집권당이라고 맨날 하는 얘기가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개헌을 했어야죠. 개헌을. 지난번 2018년도에 개헌 논의할 때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뭘 요구했습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면 개헌 논의에 착수하겠다.
통권형 대통령제 거부했습니다. 그냥 일반 대통령제 하겠다고 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행정수도 이전이 끝났어요, 그때로. 그런데 계속 행정수도 완성하겠다고 거짓말을 시민들한테 하고, 이번 선거 때도 지금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집권당에서 완전 양치기 소년처럼 대통령 직무실 설치한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앞으로 자기 임기 중에는 대통령 직무실 설치 안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면 그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해요? 나쁜 정치죠. 그리고 국회 분원이요. 국회 분원이 설치되려면 제1야당인 지금 미래통합당은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섭단체 합의해야 되고, 소수정당이지만 정의당하고도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국회 분원 설치하는 거. 그런데 어떻게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도 안 된 거를, 논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옮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달랑 10억 예산 반영했어요. 그 예산이 이해찬 대표가 세종시 국회의원이니까 그냥 반영해 준 거예요. 예결위에서 해보라고. 그걸 가지고 막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생색 정치죠. 세종시민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춘희 시장이 우리 시민들 우롱한 거.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고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야, 세종시 네이버가 온대. 네이버 데이터 센터는요, 용인시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 서버 저장 창고예요. 여름에 42도가씩 올라요. 주변이 열기가.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서 주변에 전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인근에다가, 바로 아파트 앞도 아니에요,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진 데다가 데이터 센터 만들려고 한 거 용인 시민들이 6개월 동안 데모에서 싸워갖고 무산시킨 겁니다. 그거를 유치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리고 마치 대기업이 이전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죠. 거짓말이잖아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네이버 직원들은 웃어요. 그리고 그걸 왜 생색을 내지? 고마워하잖아요. 용인에서 거부한 거 세종시에서 받아준 거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세종시를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 세력들의 정치 행위입니다. 시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있죠. 또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라돈, 여러분 라돈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미국은 라돈을 어떻게 관리하냐? 공인중개사들이 주택 거래할 때요, 라돈 수치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특별 관리예요. 왜? 라돈에서 나오는 방사성 오염물질이 우리 아이들한테 폐암을 일으키니까. 그게 하루에 148 베크렐 밀폐된 공간 안에 있으면 담배 8가지의 영향을 준다. 보고서가 나왔어요. 여기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다 직무 유기하고 있습니다. 다 발견됐어요. 공동주택에서 발견된 거는 논의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발견되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발견되면 공공기관이니까, 교육시설이니까 자기들이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측정하고, 그리고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교체해야죠. 지금 학교 쉬고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거 들통나면 내 전수조사 하자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3곳을 초등학교를 조사했습니다. 샘플로 다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어요. 창가 옆에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창대에서 계속 맞아요. 환기시키면 되지만 이렇게 추운 날, 미세먼지 많은 날이 92일입니다. 기준치 초과. 창문 못 열어요. 그럴 때 애들이 계속 폐암 유발 물질을 쏘이고 있다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 돌아가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시청 교육청에서 물타기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환기 다 시켜놓고 그때 재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이거 직무유기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폐암 유발시키는 정치 범죄 행위들입니다. 이런 게 지금 세종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 견제가 안 되니까. 3위 뭐죠? 네? 와서 얘기하세요. 네. 잠깐 우리 관계자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이번에 확실히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또 우리 시민들만 불편하고 시민들의 삶만 내팽개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고 희까번쩍하지만 속살이 문드러져 있고 썩고 자정 기능이 안 돼 있는 도시가 이 세종시인데,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다. 끼리끼리
쑥떡 공짜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당리당략만 챙기고 의석수나 챙기려고 하고 있고 자리나 다툼하고 지금 세종시 낙하산 인사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세종교통공사,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다 민주당 측근들 자리나 나눠 먹고 있어요. 온통 혈안이 거기에 돼 있으니까 시민들 살림살이 외면하고 있는 거죠. 임대주택 문제, 라돈 문제, 부강면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부강면 주민들 악취로 10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데 공약했잖아요. 부강면 악취 해결해 주겠다고. 이해찬 이춘희 시장 왜 안 지킵니까? 왜? 그분들의 삶이 지금 처참하게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실력 있는 민생 정치 정의당 아이고 오셨네 국회 후보로 저희혁재를 선출해 주시고 지금 이 이혁재를 위해서 우리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께서 우리 시민 여러분을 만나려 오셨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세종시민의 민생 지킴이 그리고 반칙과 특권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적임자 우리 이혁재 후보를 성원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옆에 세종 호수공원을 산책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시민들이 저한테 다 묻습니다. 걱정을 합니다. 정의당 걱정돼서 잠 못 잤어. 정의당 잘 돼야 되는데 정의당 교섭단체 돼야 되는데 나 가서 한 표 찍고 왔어. 잘해야 돼. 이렇게 정의당에 대한 애정어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 가치, 이번 선거의 유일한 변수가 정의당이라는 것을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번 선거 1당, 2당 다 결정됐습니다. 남은 것은 정의당이 몇 석을 얻을 것인가, 정의당이 교섭단체 될 수 있나, 이것만 남았습니다. 국민들이 왜 정의당에 대한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나마 300석 중에 6석 사회적 약자 목소리 내왔던 정의당 이번에 교섭단체 안 되면 그 사회적 목소리도 없어지지 않을까? 대한민국 개혁의 마지막 보루 정의당이 이번에 최대의 피해자가 되면은 대한민국의 개혁의 열차도 멈춰서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 최악의 국회 바꾸자는 게 이번 총선입니다. 지금 20대 국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을 닮지 않았습니다. 20, 30대 유권자가 33%인데 대한민국 국회에는 달랑 2명밖에 없어요. 국민의 절반이 여성인데 지금 여성 국회의원 17%밖에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 국회에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절박할 때 대한민국 국회 절박하지 않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민원은 천광석화처럼 해결되지만은 20, 30대 청년 노동자가 컨베어 벨트에 끼어 죽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26만 명이 연루된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 텔레그램 엠번방,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국회가 책임을 다하라고 외쳐대도 거대 양당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플 때 국회도 아파야 하고 국민들이 다급할 때 국회도 다급한 국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더군다나 지난 국회는 21번이나 국회가 스탑했습니다. 일을 안 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마음대로 제껴버렸습니다.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헌정유린입니다. 그러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총선에서 무엇을 바꿀 것인가? 드디어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천만 다양한 시민의 삶을 다양하게 대표하자. 그래서 정치개혁하자고 한 겁니다. 거대 양당 나를 세가면서 극한적인 대결 정치로 일관하는 거, 이거 절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없다. 다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다양한 시민의 삶을 대표하고 민생을 중심으로 협력 정치할 수 있도록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자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대 양당이 30년 만에 물꼬를 튼 선거법 개정선거법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에 우리 힘없는 다수 서민의 목소리는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개혁의 보루 정의당이 밀고 가는 개혁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민생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 대량 해고 막고 일자리 지키는 정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대 양당이 무력화시키고 훼손시킨 선거법, 그 개혁의 취지 우리 세종 시민들께서 지켜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정의당은 비례의석 몇 석을 탐해서 만든 떴다방 일회용 정당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20년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헌신해온 정당입니다. 정의당은 의석의 유불리 그리고 가진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우리 사회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당입니다.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정의당을 지켜주십시오. 정의당을 교섭단체 만들어 주십시오. 정의당 국민의 편에서, 노동자 편에서, 자영업자 편에서, 그리고 청년과 여성의 편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우리 유권자에게 주어진 표는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정당을 보고 찍으라고 준 표고, 하나는 인물을 보고 찍으라고 준 표입니다. 그런데 왜 인물 보고 찍어야 되는데 다 당 보고 찍습니까? 이 지역에 나온 여러 후보들, 그 중에 가장 우리 준비된 후보, 가장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민생을 지킬 후보, 가장 도덕성 높고 책임과 헌신이 탁월한 후보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이혁재라고 생각하시면 이혁재를 찍으면 됩니다. 그것이 헌법이 부여한 유권자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당은 당 보고 찍으세요. 인물은 인물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300명,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대표하면 좋을까? 대한민국 국회에 어떤 목소리가 더 강화되면 좋겠나? 대한민국 국회에 우리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배신하고 국민들을 외면하는 저런 국회의원 아니고 정말 높은 도덕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이 공정과 정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사람 누군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이혁재 후보가 이 세종시에서 활동한 활동상을 보면 압니다. 인물을 보고 찍으시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경기도 고양시의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고양시민은 당보구만 찍는 여느 지역의 유권자와는 달리 작은 정당 심상정을 주목하고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심상정, 그래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심상정,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의 일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충청권의 정치 1번지 이 세종시, 정치의식이 가장 높은 세종 시민들이 인물 보고 뽑아주십시오. 우리 이혁재 후보 품어주시고 키워주셔서 정말 세종시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이런 국회의원 하나 만들어냈다, 우리가 이런 정치인 우리가 키워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그런 세종시민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촛불 이후에 치러지는 최초의 총선입니다. 이렇게 거대 양당의 막말 싸움으로, 그래서 최악을 막기 위해서 또 차악을 선택하는 묻지마 선거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촛불 개혁을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당 누군가, 그런 사람 누군가, 낡은 정치, 기득권 정치 교체할 그런 정당 누군가, 그런 사람 누군가, 꼼꼼하게 따져서 정치를 바꿔야 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이미 위성정당 논란으로 총선 사상 최대 혼탁한 선거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3일 남았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남은 3일 동안 우리 국민들이 촛불 이후 최초로 치러지는 이 총선과 관련해서 무엇을 바꿔야 할 것인가, 누구를 찍어야 할 것인가, 오직 변수는 정의당, 오직 변수는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량 해고 막고 일자리 지키는데 한 표 행사해 주십시오. 폐업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 생업 지키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한 표 행사해 주십시오. 텔레그램 엠번방 같은 이런 전대미문의 성착취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한 표 행사해 주십시오. 기호 6번 정의당에게 한 표 행사해 주십시오. 정치는 그 당에 그 후보에게 한 표 찍어줬는데 잘했으면 또 찍어주고 잘못했으면 X표를 과감하게 치는 것이, 그것이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그것만 잘해도 대한민국 정치 잘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 집권 여당 후보가 아내는 2명이면 더 좋다, 이런 망발을 하는 후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종시가 어떤 시입니까? 노무현 정신이 깃들어 있는 세종시 아닙니까? 서로 간에 1당 2당이 서로 막말이다, 1류다 3류다 공방하는 것으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단호히 집권 여당은 그런 여성 비하 폄하 후보를 당장 사퇴시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제는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촛불 이후에도 이런 선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선택해서 최악을 퇴출시키는 그런 정치로 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가 바로 그런 촛불 정신에 따른 선택을 해야 하는 선거 아닙니까? 주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두 표, 하나는 정당 투표, 하나는 인물 투표입니다. 인물 투표할 때 정당 보고 찍지 마시고, 정당 투표할 때 과연 대한민국 국회에서 무엇이 어떤 목소리가 필요한가를 주목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총선 1당 2당 다 정해졌습니다. 집권 여당은 압승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사회 20년간 외롭게 목소리를 내왔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내왔던 정의당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촛불 개혁을 좀 더 과감하게 밀고 가서 더불어민주당 왼편에서 과감한 개혁을 견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그런 정의당의 역할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혁재 후보 20년간 진보 정치의 한 복판에서 그 수많은 험중고령을 넘어가면서 이 길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념을 갖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다 내던진 그런 책임과 헌신의 정치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믿으시고 기호 6번 이혁재 후보에게 주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찍어주세요. 자,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이혁재 파이팅! 이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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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그리고 개탄 날이야. 그러게.